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어덴티티 랩에서 랩장을 맡은 하나 시스템에서 프론트엔드 개발하고 있는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생각보다 이렇게 졸린 시간은 아닌데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좀 형식을 다르게 가져가 봤는데요. 그냥 편하게 웃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 ist dem Feind gelungen, die Front in breiter Formation zu durchbrechen. Im Süden hat der Gegner Zossen genommen und stößt auf Stahnsdorf vor. Der Feind operiert jetzt am nördlichen Stadtrand zwischen Frohnau und Pankow und im Osten ist der Feind bis zur Linie Lichtenberg, Marsdorf, Karlshorst gelangt. Mit dem Angriff Steiners wird das alles in Ordnung kommen. Mein Führer, Steiner konnte nicht genügend Kräfte für einen Angriff massieren. Der Angriff Steiner ist nicht erfolgt. Es bleiben im Raum Keitel, Jodel, Krebs und Butter. Das war ein Befehl! Der Angriff Steiners war ein Befehl! Wer schickt Sie? Das hier ist Wagen! Sie meinen Befehl zu widersetzen! So weit ist das also gekommen. Das Militär hat mich belogen! Jeder hat mich belogen, sogar die SS! Die gesamte Generalität ist nichts weiter als ein Haufen niederträchtiger, treuloser Feiglinge! Mein Führer, ich kann nicht zulassen, dass die Soldaten, die für Sie verbringen... Nicht als Feiglinge! Verreiter, Versager! Mein Führer, was Sie da sagen, ist ungeheuerlich. Die Generalität ist das Geschmolz des deutschen Volkes! Sie ist ohne Ehre! Sie nennen sich Generale, weil Sie Jahre auf Militärakademien zugebracht haben, nur um zu lernen, wie man Messer und Gabel hält! Jahrelang hat das Militär meine Aktionen nur behindert! Es hat mich jeden nur als Widerstand in den Weg gelegt! Ich hätte gut daran getan, von Jahren alle höheren Offiziere liquidieren zu lassen, wie Stalin! Ich war nie auf einer Akademie. Und doch habe ich allein auf mich gestellt. 네, 그 방법이 궁금했던 사람이 저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To Infinity and Beyond the Classroom이라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PWA를 만들었고요. PWA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그레시브 웹 앱이라는 서비스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제 총 약 16만 명 정도로 전체 청소년의 5에서 6%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막막함이랑 고립, 아무래도 이제 중단하고 나서 이제 학업 이후에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정보나 소속감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정체된 시간이 적게는 3개월에서 3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취 경험의 부재랑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학교 밖에서도 본인들이 찾아가는 활동들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유어덴티티라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 이제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고요. 핵심적인 고민이나 해결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유스보이스에서 쓰시는 서비스가 있었고, 해당 서비스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구매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따 보여드릴 데모에서 보이듯이 프로그램 신청 용도로 이제 구매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었고, 관리 기능이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서비스로 볼 수 있는 리워드 부여라거나 푸시 알림 전송 같은 것들이 조금 부재했고, 저희가 그래서 관리자와 유저가 모두 편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측에 보이듯이 이제 개발자가 한 분도 없는 이제 운영 인력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개발자가 없이도
이걸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의 형태를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직관적으로 페이지를 흔히들 많이 다루시는 노션을 도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쓰시면서 그 부분을 또한 이제 홈 화면인 컨텐츠를 관리하는 용도로도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말이 빨라지다 느려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마우스를 안 누르고도 지금 넘어가는 마술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연습했던 부분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좀 눈으로 놓치셨던 부분 있으면 마저 봐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노션을 썼던 거는 그 제가 노션에서 운영하는 컨퍼런스를 참여를 했다가 강남 언니라는 데서 썼던 그런 기술적인 도입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적용을 하게 되었고, 지금 나오는 부분은 저희 이제 바꾸게 됐던 저희 디자인 아이덴티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그 모인 부분의 가운데에 이제 반짝임을 만들어가는 이미지로 저희 디자인팀이 고생을 해서 만들어 주신 부분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서 나다움을 찾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고, 이 부분은 기존에 제 아래쪽에 보이는 저 색깔로 이루어진 원에서 방사형으로 빠져나가는 기존 로고와도 연결성이 좀 존재합니다. 나다움 그리고 발견, 표현, 공감을 표현했던 그 기존의 로고와 저희가 좀 색감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파란색과 이제 형광색으로 이제 좀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기획적으로는 이제 기존 서비스가 크라우드 펀딩을 담고 있었지만은 저희가 습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작은 이제 성취감을 가져갈 수 있는 미션이라는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보면 미션 탭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활동들을 소소하게 진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내가 얼마나 꾸준히 이것들을 이어왔는지를 볼 수 있고요. 제일 끝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정말 소소합니다. 뭐 내 손을 관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광고를 읽는다거나 이런 어렵지 않은 것들을 미션을 시작을 하고 그 끝마침에 내가 이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쌓아가면서 지금까지 미션에 대한 인증 현황과 그리고 이어왔던 날짜를 연속으로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른가 보네요.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 형태를 구성을 했던 부분이 있고, 기존에 이제 이후에 나올 피드를 통해서는 이 미션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거나 후기를 남긴 부분들을 피드에서 살펴보실 수 있게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저희 서비스는 가장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별도의 어떤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쉽게 이제 본인과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과 어떤 건강한 활동 그리고 이제 의미 깊은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약간 서로 응원을 한다거나 관심을 가지는 그런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목적이 커서 저희의 메인 서비스는 피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외에 이제 기획자분들께서 고민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초반에 설명을 하다가 이제 말았던 PWA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왜 PWA를 썼는가, 앱을 낼 수도 있는데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앱 개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배포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운영 인력에서 개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각 플랫폼별 앱을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외부로 배포를 해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면서 사용자 참여를 증대한다라는 부분은 웹이 아니라 이제 앱 형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푸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형태로 지원을 하고, 그 서비스 진입 편의성이라고 하면은 PWA가 이제 앱 아이콘으로 있다가 보여드릴 텐데, 뭐 사파리나 크롬을 통해서 URL로 접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션을 활용했던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진 입장에서는 이제 이후에 데모로 보여드릴 컨텐츠를 관리하는 부분을 뭐 파이어베이스라거나 AWS의 어떤 우리 개발자들한테 친숙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흔히 쓰는 노션을 쓰는데 그게 서비스에 반영이 되는 관리자 서비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노션이랑 파이어베이스 간의 데이터 연동을 이제 저희는 백엔드 개발자들이 연동을 해드렸지만, 이제 그 부분을 사실상 유스보이스 측에서는 이해하지 않으셔도 쓰실 수 있게끔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각종 버튼과 URL들을 활용을 하는 이제 수식들을 씀으로써 파이어베이스라는 존재를 모르고도 노션을 통해서 충분히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연동 자체는 Next.js의 PWA를 활용을 해서 버셀로 배포를 했고, 저희는 이제 이 부분 파이어베이스의 버셀 부분이나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했던 부분, 노션을 활용한 부분을 다 보셨을 때 노션의 구독료 외에는 사실상 200에서 300명 가까이 되는 기존 청소년 풀 기준으로는 사용료가 거의 0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펑션을 설명한 파이어베이스의 이제 안쪽에 내용에 스케줄드 잡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의 정보 그리고 게시물의 정보들을 노션에 가져오는 거를 매 실시간성을 있게 할 필요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스케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배경화면 제 핸드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앱 형태로 유스잇을 들어가게 되고요. 앱이랑 완전 비슷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로 들어가는 것과 이제 앱처럼 들어가는 형태만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가입 자체는 카카오 로그인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서 편리하게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나온 이제 화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드를 통해서 내용들이 나오고 미션을 참여할 수 있는 미션 탭 그리고 본인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중에 이제 핵심 부분인 신청 플로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라우드 펀딩을 쓰고 있던 왼쪽 기준의 기존 서비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상단에 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주문 결제 형태로 청소년들이 뭔가 구매를, 영원짜리 구매를 하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고, 주요하게 받고 있는 정보들은 닉네임, 이 활동에 참여했을 때 쓰는 닉네임과 나이와 지역을 넣고 있는데, 여기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 내용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고, 다만 이게 결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UX적으로도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수정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저희 서비스 형태인데요. 핵심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이제 중복 확인과 그리고 이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되, 지역구 선택 같은 경우도 이제 최신화된 API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 선택이나 동기 같은 부분도 거의 표준이 데이터가 있어서 바로바로 선택을 하고 신청할 수 있게 UX를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 핵심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이제 노션을 통한 서비스인데, 그 중에서 홈 화면이라고 지금 왼쪽에서 보고 계신 부분을 노션과 지금 동일하게 구성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이미지 아래에 조금 작게 보이는 캡션 부분으로 저희가 URL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션 클라이언트 관련해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링크 연동을 위해서 저희가 좀 우회안을 사용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이번 데모를 통해서 수정한 건 끝에 하하하라는 글자와 그리고 저 첫 번째 있는 배너가 저희 서비스 안에 있는 서비스 라우팅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거를 저희 유스보이스 저희 테크포 임팩트 URL로 바꿨던 데모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하하하가 바로 새로 고침하자마자 들어오고, 배너를 누르면 테크포 임팩트 URL로 바로 연동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배포 일자 같은 걸 설정을 해서 예약 배포를 하실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 랩원들한테 따로 사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다 잘생기고 이쁜 분들만 모여 있고요. 그래서 저희 활동을 통해서 지금 저를 포함해서 14명의 랩원들이 함께 했고, 디자이너 개발자분들 진짜 뭐 앞에 히틀러 같은 묘사를 했던 저와 함께 하면서 굉장히 바쁜 3개월에서 4개월을 집중을 했었는데, 저희로서는 서비스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큰 결과를 가지고 간다고 보고 있고요. 1월까지 저희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1월까지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서비스 운영을 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대상자가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QR이나 URL을 공유드리진 않았으나, 저희 완성된 서비스가 1월에 이제 정말 임팩트를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랩 발표를 맡은 서보람입니다. 저희는 앞에 랩들과 조금 다르게 귀염뽀짝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 중간에 있는 이제 새싹이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서비스에 들어와서 이제 청년들이 새싹이가 되어서 저희 함께 성장을 해 나가는 여정을 좀 그리고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먼저 이 테라스팟의 새싹이를 소개드리면서 그 함께 여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배경부터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크게 6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였고요.
먼저 이제 저희 랩을 먼저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10명의 다정 랩의 랩원들과 그리고 사회혁신가인 김성민 펠로우님과 한사람 재단과 함께해서 테라스팟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5개월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랩은 10명이 되어 있고 저희 5개월 동안 초반에 만나서 마지막까지 10명이 완성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다행히 이탈 없이 5개월 동안 잘 해주어서 잘 해주었고요. 이렇게 저희 그러면은 저희 중간 발표 때 좀 앞단의 내용을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번 발표 때는 구체적인 서비스랑 컨텐츠 내용 그리고 디자인과 MVP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프로젝트 배경부터 조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3,000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보육원이나 시설에 나와서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는 일자리 연계뿐만 아니고 그 친구들이 자기 이해의 시간과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한 문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들이 아무래도 조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은 두 번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사회 경험이라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구직 후에 조금 유지가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채용 플랫폼을 넘어서 저희 서비스 내에서 조금 경험들을 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크게 채용 플랫폼으로 자준청 당사자가 있고 그리고 지원 기관 그리고 채용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MVP에서는 저희는 자준청 청년들을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해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다양한 직무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를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작은 경험이라는 쓰기와 퀴즈 컨텐츠를 통해서 청년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적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탐색할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직무에 일경험을 지원을 하고 실제로 일자리까지 지어지는 좀 루프를 설계를 하였고요. 그 중간중간에 씨앗이랑 이제 배지 같은 요소를 넣어서 좀 청년들이 지속할 수 있고 그리고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좀 서비스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핵심 유저의 청년은 앞서 설명드린 크게 작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일 경험이나 이런 지원을 하고 그 공고를 등록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드민의 공고를 등록하고 지원 관리나 통계를 볼 수 있는 이제 기능까지 MVP 기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이제 브랜드 컨셉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앞서 설명드린 이제 테라스팟의 서비스 명이 테라스와 이제 화분의 2가지 단어를 결합한 단어예요. 저희 테라스라는 공간 자체가 좀 안전한 실내이면서 바깥의 세상을 좀 이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희 테라스팟 서비스에 들어와서도 좀 안전한 지지망을 가지고 서비스 경험을 다양히 하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자리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금 서비스 브랜드 네임에서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인 캐릭터가 앞서 설명드린 새싹이인데요. 저희 청년들이 들어와서 한 명의 새싹이가 되고 다양한 새싹이의 성장 가능성을 좀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걸 통해서 좀 청년들에게 좀 친근함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에 들어오는 시간대에 따라 낮이나 밤에 따라서 좀 시간을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변화를 주면서 좀 더 재미를 주고 청년들이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 이제 구현된 데모를 한번 시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홈이랑 작은 경험, 1경험이라는 세 가지 메뉴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모바일 웹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이제 QR코드를 인식하시면은 저희 데모 사이트에 진입을 하실 수 있고 지금은 데모라서 저희 회원가입은 좀 불가한 점 양해 드립니다. 그래도 비로그인 상태에서 저희 컨텐츠들은 좀 확인하실 수 있어서 직접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처음에 비로그인 하시면 이제 컨텐츠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는 있고요. 상세하게 진행을 하려면은 저희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카카오톡 로그인을 붙여서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최초에는 온보딩을 만나게 됩니다. 씨앗이 되는 거예요. 새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은 직접 쓰기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자기 이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퀴즈 같은 걸로 이제 사회생활을 전에 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일경험 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공고들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상세한 내역을 보고 지원할 마음이 들면은 저희 인증 정보는 불러오고 관련된 이제 정보 같은 것만 필수 항목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홈에서 이제 경험이나 일경험이나 씨앗 같은 게 좀 쌓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부분들은 이제 마이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퀴즈 같은 것도 저희는 틀려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정답을 맞추고 경험이 조금 쌓이면은 공부를 추천해줘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좀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레슨런에 대해서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좀 디자인이 좀 비주얼 톤 통일이나 정서적 안정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발 효율성, 유지 보수성을 위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서 디자이너 분들과 이제 개발자 분들이 좀 빠른 협업과 그리고 잦은 수정에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10월 말 정도에 가설 기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의 이런 작은 경험, 마이크로 미션이 자준청에게 실질적으로 자기 효능감 형성에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자 하였고요. 일주일간 반복하면서 작은 미션을 부여해드리고 미션을 실행하고 회고하는 식으로 좀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는 그 전에 청년들이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감정이 좀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고 그런 감정으로 바뀌고 또 오른쪽에 또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써준 이제 활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하길 잘했다는 안도감과 그리고 성취감 같은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향후 계획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26년 상반기에 오픈을 할 예정이고 오픈은 이제 한 사람 재단에서 오픈 이후에 운영까지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플랫폼이 오픈된 이후에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자준청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이러한 고용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좀 정책 제안에 기반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기대 효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자립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이 작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과 효능감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경험을 하면서 좀 지속 가능한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모든 청년들을 좀 응원합니다. 이렇게 저희 테레스파 서비스였고 이상 다정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을랩 발표를 맡게 된 기획자 윤수영입니다. 네, 이번 최종 발표 주제는 잠시섬에서 미션하고 포인트 받자입니다. 네, 애매한 오후라 다들 식곤증이 좀 시작되실 텐데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고, 그럼 이제 이을랩에서 탄생한 로컬 유니버스의 서비스 MVP 출시 과정을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앞서 보시는 화면과 같고요. 저희 랩은 잠시섬을 운영하시는 펠로우 파도님, 그리고 매주 식순을 멋있게 준비해주시는 랩장님, 그리고 에너자이저 운영자 지은님 아래 기획자 3명, 디자인 3명, 앱팀 4명, 백엔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랩은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협동조합 청풍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화도는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인데요. 때문에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관계 인구를 늘리고 싶어 하셨으며, 관계 인구를 모으기 위해서는 강화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을랩은 왜 게임일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역의 공간적 특색과 맥락을 살린 경험들을 체감시키고 이를 데이터화해 관계 인구의 가치를 측정하고 싶으며 지도 기반 AR 게임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AR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미션 일부의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현재 잠시섬에서는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지역 커뮤니티 기반으로 운영하는 체류형 관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섬은 프로그램 하나하나 주민들의 도움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미션들이 가득하며 유명한 프랜차이즈 맛집이 아닌 강화도의 찐 맛집에서 사장님과 악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화의 자연 속에서 함께 요가를 즐기는 등 다양한 미션들을 통해 여행자들의 일정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로컬 커뮤니티 기반의 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강화도 주민이 아닐 수도 있으며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애정을 가지고 강화도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 기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강화로 정착하며 커뮤니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관계 인구를 통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관계 인구에 집중을 하냐면요. 관계 인구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입니다.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에 참여하는 인구로 관광 인구와는 다르게 지역과 깊은 연대감을 맺고 있는 인구를 뜻하는 개념인데요. 협동조합 청풍은 이러한 관계 인구에 주목하여 오프라인 콘텐츠 잠시섬을 만들었고 강화도 지역 소멸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 인구의 개념은 아직 모호한 개념이고 이것을 데이터로 정량한 사례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관계 인구의 개념은 아직 모호한 개념이고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관계 인구는 단순 방문자 수로만 측정되어 지역과의 실질적 관계 깊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을랩은 관계 인구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주 방문, 즉 재방문 인구에 초점을 두고 데이터화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앱의 콘텐츠부터 앱의 데이터 분석 방향까지 재방문자를 타겟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랩의 핵심 가설 4가지를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깊이는 빈도보다 참여에 비례한다. 두 번째, 현장 기반 AR 경험이 공간과의 유대를 강화한다. 세 번째, 장기적 공동 목표가 애착을 강화한다. 네 번째, 역할 부여가 자발적 기여를 촉진한다. 와 같은 가설로 서비스를 기획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서비스는 로컬 유니버스입니다. 강화 유니버스의 세계관을 넘어 더 넓은 로컬로 확장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앱은 크게 온보딩, 미션 빙고, 미션 상세, 미션 맵, 마이 페이지, 챗봇 LLM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션은 현재 장소를 방문해야만 수행 가능한 좌표 미션, 방명록을 남길 수 있는 포스트잇 AR 미션,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반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획득한 포인트를 라운지 통해서 굿즈도 교환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LLM 같은 경우는 잠시섬에 가면 크루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게스트하우스에 한 분씩 계시는 분들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분들에 대한 안내를 라운지에서만 볼 수 있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LLM을 통해 크루를 소개하고 사전에 정보를 통해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나와 닮은 크루와 이야기도 나누어 볼 수 있고 또 문자와 전화로 안내되던 세부 문의 또한 담아보았습니다. 또 미션에 대한 안내 및 관계인구들이 회고를 통해 추천해준 숨은 스팟도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 또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있습니다. 앱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어드민을 통해 관리되는데요. 쌓인 데이터는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백엔드 팀에서 리액트를 활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해 주었습니다. 또 저희는 앞으로 이 어드민을 통해 관계인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탄생한 MVP는 저번 주에 잠시섬을 방문하여 필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크게 실제 잠시섬에서 보이는 방문객의 유형을 반영하여 미션 중심으로 지역을 이동하고 다양한 스팟을 찍고 빙고를 채우며 인증샷을 남기는 미션 빙고 헌터 유형과 한 장소에 오래 머물며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경험을 검증하는 느긋한 나그네 유형으로 나누어 실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파스타가 맛있다 해서 방문한 루아인데요. 사장님께서 직접 공수해 오신 성게알 에피소드를 들으며 즐겁게 식사도 하고 미션도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첫 미션이다 보니 좀 에러와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즉시 대응해 주시는 개발팀 덕분에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미션들은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화에서 유명하다는 조커피 랩입니다. 여기서는 커피도 마시고 이제 처음 방문했을 때 사장님이 좀 당황도 하시고 주변 손님들께서 약간 영화 포스터인가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분식점에 있는 벽에 낙서들 아시죠? 그것처럼 저희도 포스터에 방명록도 남겨보고 다녀간 사람들의 포스트에도 반응을 남겨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딸기 책방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주로 동심이 가득한 동화책들이 파는데요. 일반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플리집도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사장님과 함께 직접 딸기 책방의 이름의 유래도 들어볼 수 있었고 책도 추천받으며 아늑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소로는 비가 오지만 굴하지 않고 순례길을 걸으며 성공의 강화 성당에서 좌표 미션도 수행해 보았습니다. 해당 좌표에만 가야 미션이 완료되는 미션이었습니다. 또 강화 풍물시장에서는 좌표에 따라 미션이 언제 활성화됐는지 집중적으로 보았는데요. 이 때문에 후문과 종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소 기점 60m 이내에서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안 될 줄 알았던 유저 테스트도 진행해 보았는데요. 실제 잠시섬에 방문하신 작가, 직장인 혹은 연구가님들과 함께 조커피랩에 이동하면서 서비스를 설명하고 포스트잇 미션도 함께 수행해 보았습니다. 덕분에 많은 피드백도 받아볼 수 있었고 5점 만점에 4점이라는 별점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섬 외의 지역에서는 구동이 안 되지만 가능 범위에서 진입하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좌표 미션, 포스트잇 미션도 수행하며 재밌는 결과도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잠시섬으로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은 저희 서비스와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지만 실제 잠시섬에 찾아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더 나아가 국내, 국외 모든 지역에서도 활용되면 지역을 알리고 재방문자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의견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유지, 보수하며 더 완벽한 앱으로 탄생시킬 예정입니다. 네, 이 친구는 저희 앱의 캐릭터인 순무이고요. 1렙 1기 끝으로 필드 테스트에서 나온 피드백 반영 및 1기 때 다루지 못했던 기능, 관계인구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해볼 예정이고요. 내년 초에 베타 테스트 운영 및 정식 출시 예정이며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년간 관계 인구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 보고서도 작성해보며 강화군 지역 소멸 기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임팩트와 협동조합 청풍이 함께하여 지역 소멸, 기술이라는 아젠다를 포럼에 참여해볼 예정입니다. 어제 받은 따끈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저 펠로우님께서 지역 활력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상도 받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지역 소멸에 대해 함께 더 연구해보고 더 널리 홍보되어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한 로컬 유니버스란 여기 계신 모두가 함께 만들어 연결되는 지역 기반 플랫폼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세계관처럼 느껴지거나 이게 게임인가 싶기도 하지만 지역과 사람을 잇는 시작점이 로컬 유니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1기를 활동하는 동안 이을랩은 서로 다른 매력에 빠져 많은 소통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활동 기간 동안 평균 2번에서 3번 정도 방문하는 잠시던 방문자가 될 정도로 유대 깊은 관계 인구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혹시 다들 카메라가 준비되셨나요? 네. 잠시섬 관련된 소식은 앞에 보이시는 QR을 통해 가능하시고요. 혹시 일상 속 번아웃이 오거나 지인들과 뜻깊은 여행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은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잠시섬의 소식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박도 가능하고 생각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겨울에도 잠시섬에서 좀 멋진 시즌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방문해 주시고 저희는 앞으로 이제 개발 완료하고 베타 테스트를 이 인스타 소식을 통해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부터 진정한 관계 인구가 되기 위해 끝이 아닌 To be continue로 발표를 마치고 함께해 주신 이을랩 1기 여러분 항상 즐거웠고 여기 계신 청중분들께도 끝까지 함께 남아주셔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스도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